자, 우리 대통령실에서 금리 동결됐을 때 이게 좀 저도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이게 독립기관이란 말이에요, 한국은행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례적으로 좀 아쉬움 이런 걸 살짝 표현하셨는데 이 이례적인 개입에 대한 내용, 네. 우리 박선영 앵커님께서 이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그러니까요. 네. 22일이었습니다. 이 8월 22일에 금통이 끝나고 나서 직후에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크게 회자가 좀 됐습니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의 권한이기는 하나라는 말을 앞에 붙였고요.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결정이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게 이 구체적인 워딩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등 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까? 왜 요번에 안 내렸나? 약간 이 얘기를 살짝 좀 톤다운해서 내놓은 건데요. 하느니 이런 결정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언론에서도 반응이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은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 처사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권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데 내심 좀 동의하고 있었던 쪽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사실상 금리를 내리는 대통령실의 압박이 최근 정부가 내놨던 집값 잡기로 인해서 은행들은 이쪽에 막 더 대출 규제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리를 내리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니까 이것도 너무 모순된 행동 아니냐라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을 의식하기라도 하듯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인 반박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용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또 이 문답을 합니다. 22일에 금통이 있었고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의 발언이 기사화가 됐고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기본적으로 금통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게 전제고 다만 추석을 앞두고 내수 진작 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난 게 아쉽다라는 거 정도였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한은의 독립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뒤늦게 이런 결정에 대해 아쉽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한 거다. 개입할 의사가 없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3일이죠. 8월 23일에 또 미국, 네. 또 미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파월이 잭슨 홀 뭐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귀 기울여야 되는 내용이 있나요? 네, 8월 내내 증시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좀 긍정적이다, 비둘기가 날아들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멘트 몇 가지를 좀 보자면은 9월에 금리 인하 거의 못 박았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이 조정될 때가 왔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정책이 조정될 때가 왔습니다. 금리를 바꿀 시점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방향은 분명하며 인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와 달라지는 경제 전망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방향은 분명하며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금리 인하할 겁니다. 그리고 인하와 속도 시기는 앞으로 경제 지표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거의 잡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인플레 2%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거라는 제 확신이 커졌습니다. 라는 멘트가 또 있기도 했고요. 이제 문제는 고용입니다. 고용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멘트도 같이 좀 있었는데 고용이 하강할 위험은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라는 멘트가 포함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25bp냐 50bp냐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 이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애매하게 가능성을 열어둬서 구체적인 멘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의 뭐 0.25로 갈지 0.5로 갈지 아니면 1%포인트로 갈지 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서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미국 전망도 한 번 더 교수님이 바라보는 물론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맞아요. 그래도 교수님 의견 안 물어볼 수는 없죠. 제가 뭐 짧은 지식이지만 미국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집권당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게 표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민주당 구선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거고. 근데 네. 공화당도 지금 경제 상황을 이렇게 좋게는 안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네. 이 워딩 중에 저는 이제 그거 아까 말씀 중에 그랬잖아요. 마지막엔 데이터를 보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죠. 좀 여운을 남겼는데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어떤 뭐 경제 전문가나 정책 당국자들이
보는 바는 이제 뭐 패드워치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이제 인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고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부터 금리 인하한다 그랬습니다. 2년 돼가는 지점에 이제 다다랐으니까 인하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럼 금리 인하가 우리한테 좋은 거냐 이거죠. 지금 착각에 많이 빠졌는데요. 아, 착각이다. 네. 지금 이자 내는 게 힘들어서 금리 인하가 되기를 기다리는 자영업자분들 충분히 좀 동감해요. 네네. 금리 인하는 왜 하죠? 자영업자가 어려워서 하나요? 그건 아니죠. 전반적인 경제가 네. 둔화가 되기 시작하거나 침체 기미가 경기 보이면 둔화.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안 먹히면 침체나 위기로 갑니다. 그죠? 네. 그럼 그래서 데이터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은 상당히 완화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 정책을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토를 단 게 뭐냐면 고용 지표가 하방 위험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또 묘한 얘기를 해요. 네. 두 개를 계속 그 저울질을 해요. 저 파월이 보면. 네네. 그러면 하방 위험이라는 게 지금 실업률이 뭐 조금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업률이 늘어나는 통계에 이면을 갖다가 조금 조명했잖아요. 네.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는 100명이 있는데 10명이 실업률이면 10%인데 거기서 12명이 되면 12% 늘어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원래 10%인데 120명이 됐어요. 그러면 실업률이 당연히 늘어나죠. 네네. 찾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일자리는 똑같으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지적한 거예요. 미국 이민 숫자가 얼마가 들어왔고 80만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 있지만 고용 인구에서 네. 미국 이민자 수가 늘어나서 노동 공급이 늘어나서 실업률이 높아졌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진짜 실업률이 아닌 거죠. 파월은 그 두 가지를 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솔직히 나와요. 좀 이런 얘기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정부가 조작하고 있다라고 막 떠드는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정부가 때문에. 조작하고 있다. 네, 미국 그래서 정부가. 분위기는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제가 보니까 속으로 많이 지금 안 좋은 걸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미국도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현장에서 예를 들면 변호사요. 네네. 제가 다녀온 곳은 LA인데요. 변호사분이 만나서 인사하고 나누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미국 경제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일이 75% 줄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 정도요? 아, 그러면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떤 분이 됐을 때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그냥 웃으면서 아유, 누가 되든 표현 똑같이 할게요. 뚜껑 열릴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워서 이게 무슨 얘기지? 왜 뭐 이런 얘기를 나눴고 네네. 그리고 이제 모기지 랜드라고 있어요. 대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그분이 또 거기서 한 30년 하셨는데 네. 은행 기관에서 이제 인증받은 뭐 제도인가 봐요. 미국에 네네. 모기지 랜드라고 하던데 그분도 한 70% 줄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미국에 이제 큰 업체 중에 켈러 윌리엄스라고 있어요. 네. 그 업체가 전 세계에서 최대의 체인을 가지는 업체인데 거기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8년도가 19년도에 1등한 분이 계세요. 매출이. 네. 근데 그분이 가니까 부동산을 줄이고 공증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공증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이 줄기 시작한 게 이미 예전부터 시작돼서 현재는 그 사람은 똑같아요. 70% 줄었다. 그러면서 세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 경제 지표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뭐지? 저는 그동안 100% 거의 90% 믿었는데 이게 다른 이면도 봐야겠구나. 우리가 IMF 때 나라가 문제 없다고 한 것처럼 미국도 그럴 소지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네. 염두에 둔다라면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표현 드리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면 더 안 좋아지니까. 그 얘기는 뭐냐? 결론이 뭐예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안 좋으면 이사를 덜 갈 거고 이사를 덜 가면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사를 가잖아요. 냉장고 LG, TV 삼성 거꾸로인가? 네. 그거 기본적으로 다 산대요. 네네. 근데 그 매출이 줄잖아요. 우리나라 매출이 그죠? 뭐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좀 한쪽에 두신다라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 하나 좋은 게 있죠. 부동산으로 투자하시고 버시는 분들 입장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금리 인하면 부동산 오른다라는 프레임을 던질 수는 있어요. 근데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통합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좋겠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